안녕하세요. 미스터 K의 톡톡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가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N번방, 박사방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방들의 운영자 및 동업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로 이 방들에 가입한 26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시급한 것이 아니고 이 방에서 일단 그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무엇보다도 그 방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진지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뇌과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같은 행위를 계속해 나간다면 그들의 뇌는 손상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럼으로써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지금부터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뇌의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뇌는 녹화 및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는 우리의 그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녹화하고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자료들은 거의 다 녹화되고 저장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뇌는 일종의 방송 카메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그것의 가치성, 중요성, 그리고 자극의 강도에 따라 장기 기억 저장소와 단기 기억 저장소로 보내집니다. 그렇다면 N번방, 박사방에서 본 동영상 자료들은 어디로 보내질까요? 이들 방에서 제공되는 자료들은 한마디로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소위 18 and abused라고 해서 미성년 여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장면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수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때론 충격적인 장면들도 많아서 보는 순간 혐오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뇌리에 박힌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은 장기 기억 저장소로 보내집니다. 두 번째, 우리 뇌는 뇌를 보호하는 자체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호 기능은 다시 두 개의 서브 기능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검열 기능입니다. 즉 들어오는 정보들을 자체 검열하는 것인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검열의 기준이 1차적으로는 도덕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뇌의 유해도를 기준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들어오는 이 정보가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정보가 나의 뇌에 유해하냐 무해하냐를 먼저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에는 방어 기능이 작동되는데 심리학에서는 이거 방어 기제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문제 정보, 곧 유해 정보에 대한 거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도 N번방, 박사방 가입자들은 이 방을 처음 방문한 후에 이런 감정과 느낌들을 받았을 겁니다. 이를테면 찝찝함, 불안함, 당혹스러움, 메스꺼움, 죄책감, 혐오감, 수치심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맞죠? 맞을 겁니다. 이것은 뇌의 방어 기능이 이미 작동했다는 증거입니다. 뇌는 이러한 자료들이 뇌의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 그것을 보고 그 다음날도 연이어서 그것을 또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인해 뇌에서 그 같은 행동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뇌의 이러한 거부 반응이나 방어 기능은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을 또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왜 또 다시 보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뇌가 연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상 기능으로 인해서 전에 봤던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이 연상 기능은 두 개의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저장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즉 뇌의 연상작용을 통해서 장기 기억 저장소에 있는 기억들을 수시로 상기시킴으로써 그 기억들을 오랫동안 보존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뇌에는 좋은 자료만 입력해야지, 나쁜 자료가 한번 장기 기억 저장소로 들어가면은 그것을 제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 뇌의 연상작용에 의해서 좋은 기억뿐만 아니라 나쁜 기억들도 계속 리바이벌 됨으로써 기억들이 다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라우마는 이렇게 장기 기억 저장소에 있는 나쁜 자료들이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뇌의 본질적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중립성입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말은 뇌는 자기가 알아서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기억은 저장하고 나쁜 기억은 자동적으로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 한두 개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뇌는 철저하게 자기 기능대로만 움직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연상 기능이 하는 일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방에서 봤던 장면들이 일단 떠오르면은 충동적으로 그것을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뇌의 실행 기능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이제 연상된 기억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나를 텔레그램 방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때 방어 기능이 다시 한번 작동하게 되는데, 앞서 말했던 부정적인 느낌과 감정들을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이로 인해 순간 갈등하게 되죠. 햄릿의 대사처럼 to see or not to see, that is question. 볼 거냐 말 거냐, 이것이 문제다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통상 호기심이 이러한 부정적인 느낌과 감정들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몇 번 반복되면 이제는 호기심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호기심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 생각의 기능, 이를테면 사리분별 기능과 능력이 현저하게 다운되면서 점차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단적인 예가, 이 사건으로 온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는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름만 달리한 N번방, 박사방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붓다방이라든지 앨리스방, 태평양 등 굉장히 많습니다.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지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데카르트는 생각을 존재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없는 사람은 비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비존재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존재로, 그러므로 그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삶, 곧 죽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죽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파괴적인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는 결코 행복과 만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전도된 성적 욕망에 탐닉하지만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정신적 허기와 갈증뿐입니다. 조지벤이 검거되고 검찰로 송치되기 전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하다. 조지벤은 자신이 악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멈출 수는 없었던 것이죠. 왜? 뇌가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뇌는 정직합니다. 좋게 만들면 행복한 삶을, 나쁘게 만들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내가 만든 뇌가 나의 삶을, 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가담자들 중에서 나는 조지빈하고 다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그저
호기심에 돈 주고 좀 봤을 뿐이다. 자꾸 뭐라고 하는데 그거 안 보면 그만 아니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뭘 모르는 소리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6만 명이라고 하는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입자들은 이미 조주빈이 파놓은 악마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그 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는컨대 조주빈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빠져나오는 길은 일단 그 보는 것을 중지하고 그 다음에 빨리 뇌세척을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독이 든 음식을 먹으면 위세척을 하듯 말입니다. N번방, 박사방에서 유입된 자료들은 전부가 독이 든 음식과도 같습니다. 빨리 세척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잖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종 코로나19는 종식되어도 이 신종 코로나20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둘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코로나는 바이러스로, 이 신종 코로나는 입소문으로 전염이 됩니다. 둘째, 코로나 확진자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이 코로나 확진자들 역시 치료하지 않으면 조주빈과 같은 악마의 삶, 죽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신종 포르노 문제는 그저 운영자와 공범자 몇 명 잡아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제2의 조주빈이 잉태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이들에 대한 심리적 치료 및 정신적 방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는 조금 무거움감이 있나요? 지금까지 미스터 K의 톡톡 클래스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